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예승 프로입니다. 브리티 RPA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환경에 변화를 맞이한 기업들은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RPA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RPA는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OCR 등의 코그니티브 기술과 결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다양한 업종의 적용 사례를 올쇼TV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리테일 유통 업무에서 RPA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과 또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브리티 RPA의 주요 파트너사 PM으로서 다양한 업종에서 RPA 구축을 수행하신 붙들정보시스템 마창선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소매 유통에서 적용된 RPA 사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붙들정보시스템의 AI 기술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창선 프로입니다. 이번 세션은 급변하는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리테일 물류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3가지 업무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와 물류시장의 변화, 그리고 RPA 도입 시 한 번쯤 고민하는 내용과 업무 적용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붙들정보 시스템의 붙들은 무언가를 붙들다 라는 표현의 붙들입니다. 붙잡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붙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의 사업 영역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공급은 물론 컨설팅과 품질 관리, 그리고 교육, 기술 지원 등 I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더 높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은행 등 금융고객은 물론 공공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붙들정보 시스템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붙들일까요? 저희는 24년 동안 다양한 SI 프로젝트를 경험하였고 검증된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인증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우수한 사업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은 물론 보안, 감리, 컨설팅, 아키텍처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250여 명이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리테일 물류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용단입니다라고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을 합병하며 우리 김호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수입 패턴의 변화가 합병의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 합병한 회사는 15조 원이라는 연간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합병을 했음에도 이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이 20조인 네이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고객 중심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여 기존 이용하던 서비스와 밀접한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에는 배달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배달 문화도 유통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RPA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문량에 상관없이 배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칫솔 하나를 배달시키더라도 집 앞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 전환 등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RPA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한 생존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최근 트렌드는 업무 발굴에서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포털 도입 사례가 늘고 있으며 챗봇과 AI, OCR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역할 또한 훌륭히 수행하고 콜센터, 후처리 업무에도 RPA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업무 발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RPA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지능형 사회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RPA를 도입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오류가 감소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DT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RPA 도입 시 한 번쯤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초기 도입부터 검토하면 좋겠지만 사업 확장 시 필히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경우 3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67억 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급과 반출, 프로세스나 시스템 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보보안팀과 협의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운영 환경에서의 봇은 부서별 또는 업무 특성별로 분리하고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 가상화로 구축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사의 사례와 같이 부서별로 권한과 봇을 할당하고 CCTV가 설치되어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RPA 운영실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변경된 암호는 RPA로 구현 가능하나 자동화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3가지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봇을 점검한다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책임이 명확하면 후속 조치는 물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업무 시스템 헬스 체크를 RPA로 자동화하면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PA를 운영함에 있어 프로세스 정의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표준화와 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를 위해 절대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중 변경된 프로세스는 필히 정의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운영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모두에게 최신화된 프로세스 정의서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RPA에서는 운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작동하는 RPA는 변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화면은 업무 시스템 개발자와 RPA 운영자 간 소통을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파악된 업무 화면에 RPA가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해당 화면이 변경될 경우에 RPA 운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RPA 운영자가 신속한 변화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요 사례를 설명하기 앞서 업무 발굴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방법을 보시는 이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마을버스와 걷는 방법이 있고 환승 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중 총 4가지 있습니다. 본 사례를 RPA로 자동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명확한 규칙을 판단 근거로 활용 시 출근 방법 4가지는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교통 혼잡, 대기 인원 등과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판단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규칙은 업무 개발에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업 담당자들이 꼭 개발자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개발한 고객사의 주요 업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수입 자동차 회사의 탁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탑송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 탁송 업무를 제조사, 내부 시스템, 로지 시스템 이 세 개의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반복 등록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 세 개의 시스템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PA 업무로 적합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배송 조회를 하여 조회된 건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로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송 등록을 하면 기사 조회가 가능한데 이 정보를 내부 시스템과 제조사에 등록합니다. 다시 로지 시스템에서 배송 완료가 된 건을 체크하여 내부 시스템과 제조사에 상태 변경을 하고 정산 요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780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업무 사례는 유통을 기반한 제휴몰 정산 업무 사례입니다. 14개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량, 매출액을 취합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본 업무는 각 사이트별로 업무 화면이 다르고 처리하는 데이터가 달라 처리 방식 또한 상이합니다. 다행히 업무 화면을 제외한 이해 부분이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RPA 자동화에 적합하여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업무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메일로 담당자가 요청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판매 사이트를 추출하여 조회하는 업무로 각 사이트별로 요구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한 개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520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는 각 사이트별로 다르게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 사례는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유통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브리티 RPA의 강점 중 하나인 엑셀 라이브러리 활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시스템에서 오늘자 데이터를 다운받아 전일자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신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규 데이터에 대한 판매 기준가와 실사입가를 작성하여 결과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업무입니다. 브리티 RPA에서는 53개의 엑셀 전용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여 사용 가능한 엑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VLOOKUP과 같은 복잡한 엑셀 함수의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는 RPA로 구현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260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다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 취합 유통 업무의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 취합 업무입니다. 우선은 업무 코드 기준으로 개연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IGMS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겠고요. 상품 메뉴로 이동해서 엑셀 데이터를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전일자 데이터와 비교하는 작업이고요. 3개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트에 전일 데이터를 붙여놓고 비교하며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겠고요. 신규 항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전일 데이터를 붙여서 편집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3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3번 반복하겠습니다. 0이 아닌 검증값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VLOOKUP으로 갖고 온 검증값을 저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똑같이 변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공유 폴더에 삽입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 소개에 대해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통 상품들도 RPA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RPA의 대중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역시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소중한 질문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 나온 업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규 품목 업무의 경우는 업무를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개발 시간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고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입니다. 다시 말해 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를 통합하여 한 업무당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 RPA 과제 발굴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반복하여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월, 분기마다 하는 업무보다는 매일 하는 업무같이 빈도수가 높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발굴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붓들은 말씀드린 기준을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